예, 안녕하십니까.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또 문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 27. 잠깐 진도 계산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예, 가십시다. 다음 문제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독당 참가. 드디어 독당 참가에 왔습니다. 사례 문제 한번 보시죠. 그죠? 1번 갑을 사이의 소송 중에 병이 독당 참가를 하려고 할 때 옳지 않은 게 뭐냐? 1번에 바로 답이 나와 주시면 고맙다. 그죠? 상고시면 안 되는데. 그죠? 바로 답이 나와 줬어. 예, 나머지 공부하십시다. 그 다음 2번 병이 79조 1항 전단의 권리 주장 참가를 함에서 갑의 청구와 양립되지 않는 권리 또는 갑에 우선할 수 있는 권리, 그죠? 권리 주장 참가에서는 양립되지 않거나 갑에 우선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예, 당연하다. 2번, 3번 사회방지 참가할 때는 양립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해도 상관없다. 사회방지 참가의 경우에는 권리주장 참가, 사회방지 참가 그러하다. 그 다음 반드시 갑을병 전원에 대하여 하나의 종국 판결, 일부 판결을 할 수 없다. 맞다. 독당 참가니까.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다음 문제를 잘못된 것은 좀 길다. 보십시다. 1번 독당 참가에서 사회방지를 위한 독당 참가의 경우 원피고가 당해 소송 통하여 제3자를 해야 할 의사, 즉 사회 의사를 가지고 있고 그 소송의 결과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참가인의 청구가 원고의 청구와 반드시 논리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앞에 문제에서 봤죠, 그죠? 사회방지 참가에서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았다. 그 다음 2번. 적법 하나 맞으나 원피고 양쪽에 대해 청구했지만, 그죠? 한쪽에 대한 청구에 다툼이 없어 소외이익이 없는 경우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은 편면적 참가라고 하죠, 그죠? 편면적 참가, 쌍면 참가가 아니란 뜻입니다. 편면적 참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법이 개정된 지 오래됐죠, 그죠? 굉장히 지금은 이제 오래됐습니다. 옛날에는 안 됐습니다. 독당 참가, 쌍면에 참가를 해야지 편면 참가가 안 됐었는데 법 개정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허용이 됩니다. 이제 부적법 하다 그랬으니까 틀렸고 3번, 그죠? 일부 판결 하지 말라. 만약에 네가 했더라도 추가 판결로 보충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일부 판결 하지 말라. 했더라도 추가 판결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 4번. 타태 의사표시는 서면에 의하는 게 원칙이지만 변론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고 상대방 승낙도 마찬가지나 다만 소의 지하에 있어서와 같은 동의 간주는 독당 참가에서 인정되지 않더라. 맞다. 다음 옳지 않은 것은 또 상당히 긴 문제인데 1번
그죠? 피고지자는 소송고지의 피고지자. 전서 확정 판결에서 결론에 기초가 된 사실상 법률상 판단에 반하는 것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맞다. 이거를 참가적 효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 2번. 왜 상고심에서 안 된다고 했느냐? 실질에 있어서 소재기의 실질을 가지니까 상고심에서는 독당 참가를 할 수 없다. 그렇다. 3번.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라도 병합됐을 때 어느 하나의 청구라도 독당 참가인의 주장과 양립하지 않는 관계에 있으면 본소 청구에 대한 참가가 허용된다. 그러하다. 그 다음 4번.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서 독당 참가인이 이의를 했어. 이의 효력은 독당 참가인과 원고, 독당 참가인과 피고 미치지만 원피고 사이에도 미치지 않는다. 삼각 다 미칩니다. 그죠? 원피고 사이에도 미치는 것이다. 독당 참가, 삼각 소송 다 미친다. 다음 보십시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그렇죠. 그죠? 피참가인이 명복히 다투지 아니하뇨. 자백간조에 됐어. 그런 경우에도 참가인이 보조 참가 신청하면서 그렇죠. 자백간조 다툴 수 있다. 맞다. 2번. 독당 참가에서 원피고 사이에서만 재판상 화해 가능하다. 저거 가능하면 큰일 나겠죠. 둘이서 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3명이 들어와서 3면 소송 관계가 됐는데 저 사람 왕따 시키자. 예? 진짜 시체 말로 그 사람 왕따 되는 수가 있어. 둘이 짜고 자기들만 화해를 하는 거. 저런 제도가 있으면 큰일 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3번. 인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통상항고. 그래. 인수를 명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고 종국 판결에 대한 상소로 다툴 수 있을 뿐이다. 항고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참 조문마다 그죠? 정리하기가 힘듭니다. 맞습니다. 이거. 그 다음 필수적 공동소송의 추가는 1심 변론 종결 때까지만 공동소송 참가는 항소심에서도 된답니다. 맞습니다.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1번. 가사소송법상 피고 경정은 1심 법원 변론 종결 시까지 우리 피고 경쟁이 그렇죠. 민사소송법상이 그렇고 가사소송법상 이것은 1심 변론 종결 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종 시까지.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가능하다. 1번 틀렸습니다. 가소법상 민소법상 다른 거예요. 그죠? 굉장히 어려운 지문인데 저런 거는. 그죠? 그 다음 2번. 정인될 수 없다. 바로 틀렸다. 정인될 수 있다고 그랬다. 그 다음 3번. 기일혜태 아니다. 그죠? 그 다음 4번. 독당 참가로 인해 종래 원피고가 더 이상 소송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될 때에는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탈세할 틀다. 맞다.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소치아와 같은 동의간주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아까 봤으므로 명시적인 승낙이 없으면 탈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 이게 맞는 말이네. 그죠? 다음 문제 보십시다.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1번 그죠? 명시적인 승낙으로 돼야 한다. 맞다. 소치와 같은 동의간주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그죠? 2번 원고만이 항소했어. 그렇죠? 그때 전부 다 참가인에 대한 판결도 항소심으로 2심 심판의 대상이 된다. 삼면소송 전체가 올라간다. 그 다음 3번 소송 중에 본소치하나 참가 신청 그건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죠? 그 다음 4번 다투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소장, 항소장에 준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관계없이 다투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다투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다투어야 사건 번호 부여, 인지를 붙이고 다투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저 부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십시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그죠? 상소할 수 있죠. 그죠? 보조 참가인이 상소할 수 있으나 피참가인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150조에 의하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게 될 경우에는 참가인이 자백 간주인데 참가인이 보조 참가 신청하면서 다툴 수 없다고? 아니 그거 다투려고 지금 보조 참가하는 건데 그죠? 그거 다투려고 보조 참가하는 건데 무슨 말씀이세요? 예, 옳지 않은 게 1번에 바로 있었습니다. 굉장히 고맙죠. 1번에 저렇게 답이 나와주면. 본시험에서 이거 안 읽고 지나가죠. 우리는 지금 공부하니까 이거 다 읽지만 본시험 칠 때는 명백한 답이 1번에 있어. 어휴 시간 아껴주는 거죠. 다음 2번 그렇죠. 본 거죠. 그죠? 확정 차단 3면 소송이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죠? 다음 3번 인수 참가 명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항고가 없었고 종국 판결에 대한 상소로 다툴 수 있을 뿐이지만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통상의 항고를 할 수 있다. 맞다. 명문규정상. 그 다음 4번 예, 추천결의 취소해서 공동원고로 참가할 때 이런 것은 예, 이걸 공동소송 참가라고 합니다. 항소심에도 할 수 있다. 그렇다. 틀린 것은 문제 보실까요?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독당 참가에서 1번 예, 민사사건으로 전산 입력, 독립된 사건 번호, 사건명, 본기록에 합철한다.
예, 실무 지침에 맞습니다. 2번 상소 제기와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상소 제기와 동시에. 다음 3번. 예, 저거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죠? 소치하에서와 같이 동의 간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제 그래서 동의는 명시적으로 하라. 그런 질문도 있었죠. 그죠? 그다음 본안 심리에 있어서 당사자 3인 중 2인 간의 소송 행위가 다른 1인에게 불이익이 될 때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야 되겠죠. 그죠? 두 사람만이 화해했는데 다른 1인한테 효력이 없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 질문이 있었죠. 비슷한 취지입니다. 이것도. 그죠? 세 명이 다 평등하게 싸우는 거지. 세 명 중에 두 사람이 짜고 한 사람을, 그죠? 그렇게 만들면 안 되겠습니다. 또 봅시다. 다음 문제 켜고 봅시다. 예. 문제 좀 보실까요? 잘못된 거 고르랍니다. 좀 보시죠. 예, 잘못된 것은 한번 보실까요? 1번 추후보완 항소. 그렇죠? 귀책될 수 없는 사유로 없어진 날로부터 2주일 이내 동시에 추후보완 항소. 완전히 맞는 말씀인데, 그죠? 그 다음 2번. 그렇죠. 저런 경우에, 그죠? 3인 중 2인 간의 소송행위가 다른 1인에게 불이익이 될 때, 이러함으로 어느 2인 간의 소송 취하는 무효가 된다. 이 문장 자주 나오시네? 그죠? 예. 그 다음 3번. 예. 이 제도 1심까지죠. 그죠? 근데 공동소송 참가는 1심이 아니라 항소심까지. 그래서 예, 이게 답지면 되겠습니다. 꼭 맞는 말 같죠. 그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4번. 피고의 인수 참가인이 신문 당시 채무승계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이는 채무승계에 관한 원고의 주장 사실을 그대로 자백한 것이 되므로 그 자백이 유효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인수 참가인은 그 후의 변론에서 인수 참가의 전제가 된 승계 사실을 다툴 수 없으며 법원도 그 자백에 구속된다. 그렇다. 좀 난이도가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예. 당사자 변경이랍니다. 하나씩 봅시다. 피고 경정 나왔습니다. 피고 경정. 예, 1번. 임의적 당사자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원칙, 그렇죠.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은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법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그 다음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그리고 세 번째 피고의 경정에 하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맞는 말씀이에요. 임의적 당사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법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외적인 규정이 있을 경우에 인정이 되는 제도입니다. 맞습니다. 2번. 피고 경정 신청서 및 그 허브 결정은 종전의 피고에게 소장 부분을 송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죠? 허브 결정은 종전 피고한테 송달한다. 맞다. 다음. 새로운 피고에 대해서는 경정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할 때 하나여, 그렇죠? 그러한 허가하는 결정을 할 때 하나여 결정의 정본과 함께 소장 부분도 송달한다. 그렇다. 그 다음 경정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경정 신청을 한 원고도 허가 결정에 부당함을 내세워 불복할 수 있다. 예, 이런 경우에는 허가 결정에서는 불복할 수 없답니다. 경정해달라고 그래서 허가해줬는데 무슨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옳지 않은 것은 1번 경정은 피고나 피신청인의 경정만이 가능하며 소재기자인 원고나 신청인의 경정, 예, 원고 경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고 경정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 다음 2번.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 제출, 준비기일에서 진술, 변론을 한 때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렇다. 그 다음 3번. 원고의 피고 경정 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결정으로 허브의 재판을 하여야 하며 그 허브의 결정은 종전의 피고에게 소장 부분을 종전의 피고에게 소장 부분을 송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송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4번 기각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원고, 통상 항고 제기할 수 있다. 규정이 있대요. 씁니다. 다음 보십시다.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1번 피고를 경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소장 부분 송달 이후라면 피고의 동의를 요한다. 피고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송달 이후가 아니라 피고가 준비서면 제출, 준비기일 진술 또는 변론을 한 경우에 그럴 때 피고의 동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죠? 송달할 이후라면 이게 틀렸어. 그죠? 그 다음 2번. 허가하는 결정, 피고 경정, 허가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동의권을 가진 종전 피고가 경정에 부동의하였음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 하나요. 그렇죠. 그때 즉시 항고할 수 있을 뿐이다. 다음 3번. 원고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이고 4번. 새로운 피고에 대해서 소재기한 것이니까
시효 중단의 효과는 잘 정리해 두셔야 되죠. 그죠? 경정신청서 제출 시. 시효 중단의 효과는 저때. 당사자 표시정정과 피고경정을 이렇게 비교할 때 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언제 생기느냐. 당사자 표시정정이었다면 그 소송은 동일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에 소송 제기로 시효 중단이 생기지만 피고 경정은 그 이후 경정신청서 제출 시에 시효 중단이 생깁니다. 비교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왜? 피고 경정은 제1심 변론 종결시까지 비교 문제라고 여기 나오네. 표시정정은 1심은 물론 상급심에서도 허용이 된다. 이거 나오네. 제가 알고 말. 예, 2번. 피고 경정은 경정신청서 제출 시에 시효 중단 기간 준수 효과가 생기지만 당사자 표시정정은 당초의 소재기 시의 효과가 유지된다. 그러니까 당초 소재기 때 시효 중단 기간 준수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 3번 판례는 청구 취지나 청구 원인의 기재 내용 자체로 보아 원고가 법률적 평가를 거르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지정이 잘못된 것이 명백한 경우 맞다. 그 다음 증거조사 결과 판명된 사실관계로 미루어 피고의 경정이 잘못된 경우 이미 분명한 경우에 피고 경정이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는 맞아. 그죠? 여기까지는 맞아. 근데 증거조사 결과 판명된 사실관계로 미루어 피고 지정이 잘못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럴 때는 피고 경정 사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다음 판례는 개인이 설립 경영하는 학교시설을 피고로 표시했다가 개인 명의로 피고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그죠? 피고 경정이 아니라 당사자 표시 정정이라는 거죠. 당사자의 동의성이 있을 때 당사자 표시 정정, 당사자 동의성이 인정이 되지 않을 때 피고 경정. 예. 실질적으로 개인이 설립하는 학교 시설, 학교하고 그 다음에 그 개인 명의라면서 그죠? 법인이 아니라 그때 개인 명 실질적으로 같은 동일 당사자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당사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당사자 표시 정정, 그 범위를 넘을 때 피고 정정이라는 수단을 씁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원고의 신청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 2번 피고 경정은 1심에서만 된다고 그랬어. 그죠? (3번) 인재를 붙이지 않고 4번 그죠? 또 나왔어. 경정신청서의 제출 시에. 왜 그러냐 하면 소재기의 실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셨어. 새로운 피고에 대하여는 소의 제기에 해당하니까 소재기 실질이 있다는 거죠. 그죠? 새로운 피고에 대해서. 다음 문제 보십시다.
당사자 변경 추가. 옳지 않은 것은 1번 읽어봅시다. 원고가 A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하다가 B를 공동소송인으로 추가하는 것은 그렇죠.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B가 필수적 공동소송 또는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의 피고가 된다면 그렇죠. 추가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2번 민사소송법은 당사자 표시정정과 관련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러하고 맞고 당사자 경정에 대해서는 피고 경정에 대해서만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맞는 말씀이고 그 다음 3번 A회사 대표이사 B가 A회사 명의로 제기하였어야 할 소송을 본인의 이름으로 제기한 경우 B가 그 소송에서 원고를 A회사로 당사자 표시정정을 하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 이건 당사자가 다른 거잖아. 그죠? 더군다나 이거 원고를 바꾼다며 맞는 말씀이죠. 그죠? 아니 A회사 대표이사 B라면서요. A회사하고 대표이사 B는 그 사람은 책임재산이 다르잖아. 그죠? 회사는 법인이니까 법인재산으로 책임을 지지만 대표이사 B는 이 사람 개인 아닙니까? 그죠? 자기 개인재산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야. 그런 당사자 동의성을 인정할 수 없어. 근데 표시정정도 아니고 더군다나 원고라면서 허용될 수 없겠죠. 그 다음 4번 소송 계속 중 실체법상 분쟁 주체의 지위가 이전된 경우 이런 경우 임당변이다. 아니죠. 임의적 당사자 변경이 아니라 이럴 때는 소송 승계의 문제죠. 실체법상 분쟁 주체 지위가 이전된 경우에는 소송 승계의 문제지 임의적 당사자 변경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문제 넘겨놓고 또 봅시다. 문제 한번 보시죠. 짧고 쉬운 것 같은데. 예, 틀린 것은 가장 틀린 것은 뭡니까 이게? 원고시 너무 쉬운 문제도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죠? 예,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응수할 때는 피고의 동의 맞고요. 소송물 동의를 해야 되겠죠. 그죠? 1심. 좋습니다. 옳은 것은 이제 조금 어렵다 이거는. 그죠? 옳은 것은 1번 소장 부분의 반송 시 피고 사망이 첨부 사료 등에 명백하게 확인이 되었다면 변론 없이 소각화 판결을 해야 하지만 원고가 자진해서 상속인으로의 피고 표시 정정 신청을 하여 왔을 때는 당연히 허용될 수. 이게 당사자 표시 정정 아닙니까? 그죠? 이게 당사자 표시 정정. 옳은 것은 이게 바로 옳아버리네. 그 다음 2번 원고가 당사자 적격 명백히 혼동했음 이유로 원고 표시를 땡땡 주식회사 대표이사 갑에서 갑으로 바꾸는 것이 허용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 표시를 땡땡 주식회사 대표이사 을에서 을로 바꾸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게 바로 피고 경정 아닙니까? 그죠? 이게 바로 피고 경정 아닙니까? 그 다음 3번 사실심. 예, 1심에서만 된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 다음 4번 허가하는 결정이
있어. 종전피고는 자신이 경정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사유로만 즉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는 것이지요. 오늘은 한 문제만 더 하고 좀 끝냅시다.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맞고 2번 맞고 3번 소속물 동일 4번 너무 쉬우니까 좀 당혹스럽죠.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